LG 에너지 솔루션 2025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손실은 42.5% 개선됐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1.5 회전이 개선됐습니다. 주가 PBR은 6.03 상태로 높은 편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한 뉴스로 엔지엔솔 추석 이후 미출장 재개, 구금 사태 한 달 만에 정상 궤도, 손지연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2025년 10월 3일 오전 5시 새벽에 보도를 했네요. 한미 B1 비자 활동 합의 역량, 필수 인력본의 조속히 정상화. 소제목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당시 에너지솔루션 직원 47명과 협력사 인원 250여 명이 구금됐었다. 이래가지고 좀 다시 한미 협상에 의해 가지고 비환 비자뿐만 아니라 전자 여행 허가로 해가지고 비환 소지자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다고 확인이 돼서 이제 출장을 다시 보내기로 했고, 희망자를 우선으로 선발했고 구금됐던 직원도 본인 의사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밖에 현지 법률 서비스 등 입국 지원 절차 강화, 출장자 업무 정당성 관련 증빙자료 구비 및 상시 폐영, 법인별 현장 대응 책임자 지정, 외부 변호사 지원 등 전문 대응 체제 구축도 진행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관 이번 그 조지아 그 사태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반미 정서가 많이 일어났던 것도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조 9,219억 원으로 10.1%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반대로 6%를 줄였습니다. 스루포 관점에서는 매우 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 손익으로서는 다소 기대보다는 이익이 적게 나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7.1% 증가했으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금액상 24%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2.2% 상승했습니다. 판매 관리비를 14.5% 줄였네요. 그 결과 영업 손실 5,273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보다는 41.3%가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아직까지 마이너스 13.4%입니다. 언제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조 1951억 원으로서 2.8%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재료비는 더 감소했다. 그러면은 그 차이가 마이너스 12.9%, 거의 13%이기 때문에 스루풋 금액상 32.4%가 증가했고요. 스루풋률은 44%로 7.4%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2%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77로 0.1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손실은 5,127억 원으로 42.5%가 개선됐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는 146억 원이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더 적게 영업손실이 났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12.9%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과 제품 반제품 더해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7,630억 원으로서 연초보다 485억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제공품이 없다면 생산 공정이 매우 짧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공 비율은 낮다고 추론할 수 있는데 이런 추론을 우리는 상관관계로 할 수는 없다고 저는 견지하는 입장입니다. 인과관계로 추론해내야만 한다.
라고 또 좀 논리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네요. 그런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ABC로 표현된 것은 아주 표준적인 방법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조 2천억 원대로서 2.5%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2조 2,395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조 3천억을 뺀 9,356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은 30.2%로 7.1%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은 7.1%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재료 비율이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공 비율이 상승했죠. 그 제공품이 없어가지고 가공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재료 비율이 급격히 내려가가지고 그 앞에 그 인과관계 추론은 그 가공 비율이 낮을 것이라 하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게 되겠죠. 그렇게 또 우리는 합리적인 논리를 또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어, 재고자산 증감 내역은 일치하는데 전년도에는 8천 아쉽게도 8,4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뭔지는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2단계 PQ총 제조 비용과 생산 재료비의 차이도 동일한 금액인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931억 원이 들어왔다면 그만큼 재고가 감소해야 되는데 2155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223억 8,600만 원 어디로 날라갔는데 그것이 뭐냐고 우리가 묻게 되면은 현금 흐름표에 그거의 영업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답변해서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 146억 원은 매출 원가 재료비와 Q 스루풋 매출 재료비의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이 차이액은 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이 감소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 동일한 금액을 검증해 낼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7,51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0.1%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33명이 증가했습니다. 12,644명이나 되네요.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1,88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 수수료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2024년까지는 권영수 씨란 분이 1957년생, 57년생이면 나이가 꽤 들었는데 그래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긴 어립니다. 다 권씨인데 권봉석 씨가 1963년생인데 2025년에 LG 엔솔의 회장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부회장이었다가 회장이 됐고 권영수 씨는 이제 1957년생이면 이제 은퇴를 좀 해야 되겠죠. 은퇴한 거로 그렇게 그냥 생각이 들어가네요. 물러났겠죠.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4.1회전 상반기에 1.5회전이나 개선이 됐습니다. 수르픈율은 7.41%또 증가했습니다. 동일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하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또 새롭게 인적자산 회전율 확정급의 채무 현재 가치를 인적자산 가치로 저는 인식하기로 했습니다. 3.2회전인데 0.2회전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그 아직까지도 그 인적자원이 회사의 기여도가 지금 계속 못 미친다. 월급은 올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회계 가정을 하고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라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수량으로도 산출해 가지고 상승한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여기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만 소형 어플리케이션 양극재만 하나 달랑 소개를 하고 있는데 10.6% 하락했습니다. 제품 가격도 소형 어플리케이션 배터리만 했는데 27.2%가 하락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뭐 비유를 하자면은 이 소형 어플리케이션을 건전지라고 비유를 든다면 전기 자동차용 또는 ESS 전원 공급 장치인가요? 이런 거는 이제 이 자동차 배터리 큰 거라고 보는데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 추이도 유사하다고 가정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요거를 적용해 보면은 1, 2차 추론에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이 됐고 또 동일 방향이라서 투명하게 가정을 세우는데 그 입증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확인 결과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는데 판매 가격은 더 하락했다. 입증이 실패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게 투명회계 과정이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데 회사가 반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유효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원재료와 제품 가격 추이 제시만 가지고는 증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계통이 전부 다 현재 경쟁 관계로 비밀화하고 영업 비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적자인데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어, 하면은 2023, 5년도에 10조 1,700억은 해야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매출 재료 비율이 56%였는데 계속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니까 50%까지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30% 정도, 30% 정도만 더 매출 노력을 한다면은 10조 원을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겠냐, 손익분기점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조 원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오너한테 약속을 하고서 한다 그러면은 아까 그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10조만 하더라도 4,721억 원의 영업이익이 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재고 회전율은 연간 8.2회전인데 8.5회전을 더 해보자고 한다면은 10조 4천억을 했을 경우 운영경비가 증가하더라도 6,650억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하는데 과연 3조 얼마 했던 게 10조까지 하반기에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한 6조 이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또한 조지아 사태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손익분기점은 10조 원은 해야 된다는 그것은 예시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39만 9천 원으로 연초보다 4만 3천 원 상승했습니다. PBR은 6.03입니다. 5% 이상 주주는 LG화학이 81.84%,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종속기업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이 6.6%, 외국인이 5% 이하이긴 합니다만은 4.13%인데 골드만삭스와 스위스계 UBS가 눈에 띕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